안녕하세요. 낙하채기 TV의 아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을 하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면요.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좀 보시면은, 자, 여러분께서 이제 PC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PC가 아닌, 모바일로 봤을 때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기, 제 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연락처를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특별한 문의 같은 010-2073-2813으로 문자나 톡을 좀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개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다면은 언제든지 무료 카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PC 보신 분들은 이제 더 보기 하면 되겠고, 이제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있죠. 달러 너 갔니? 너 못 가. 이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자, 연락처라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 무료 카톡방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 보시면은 주식 공개 카카오톡 방이 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실시간 카톡방에서는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장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머니투데이 방송에 전속 전문가로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에 여의도 주식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빅스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 지수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침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말 3월 악몽 같은 3월이었죠.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1월 달에 추석 설 전까지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이 설을 지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대구 신천지 쪽에서의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어때요?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경제에 마비 상태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유럽 쪽으로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은 이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좀 됐고, 스페인, 독일도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어떤가요?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어때요? 정부에서 좀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상원 쪽에서의 부양 정책에 대한 어때요? 법안 발의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파급력이 줄 수 있다. 즉 시장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심 이동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쪽에 루비니 교수가 좀 되겠는데요. 그분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맞췄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지수가 2009년을 어때요? 저점을 찍고 2020년까지 11년 동안 쉬지 않고 어때요? 고공행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계속해서 안 좋다 했는데 언제는 좋고 언제 안 좋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았을 때 맞았어요. 근데 안 좋았을 때 맞았으면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맞춰야지만이 또 맞춰줘야지만이 투자자분들이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과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코스닥과 코스피의 장기 상승에 대한 고점이 왔다. 이제는 우리가 해지 전략으로서 인버스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불과 몇 개월 뒤에 이렇게 급락이 맞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카톡방에다가 그때 인버스를 매수하라고 했는데 회원님들께서 의심도 많이 했고 제가 또 이상한 놈으로도 찍히게 됐고 또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의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저를 조금 약간 좀 괴롭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4월 총선 이후에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질 줄 몰랐는데 3월 달에 미국 쪽에서의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빠져버렸던 그래서 악몽 같은 3월을 좀 3월을 좀 보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보시면은 많은 기사들이 안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포 속에 바닥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공포라는 뉴스, 기사 이것도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포 속에 바닥에 있었고 그때가 기회였는데 오늘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수요일날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 쪽에서의 어제 뭐 기사 내용들 보면은 어때 호텔 쪽에서의 해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90% 정도 해고를 한다. 그리고 복귀를 하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현대자동차 해외 법인들 어때요? 셧다운 공장이 멈춘다.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멈춘다 하면서 인도 쪽에서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게 선반영이 되고 또 동행을 하는데 보통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되는 경향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악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어때요? 누구나 다 알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또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서 생산량도 떨어졌고 또 소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분기에 그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분기는 1월부터 3월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면 3월 정도에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안 좋게 가 있으면 하락해 있으면 어떨까요?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3월 19일에서의 3월 쪽에서의 어때요? 이미 1분기 쪽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을 해서 주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뭐 LG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럼 SK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4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1분기는 이미 어때요? 주가가 1분기가 마무리되고 주가는 2분기로 가는 시점입니다. 4월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반영이 돼서 끝났다라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쪽에서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어떤가요?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임시 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어때요? 통화 인하를 했었고요. 그만큼 세계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여기서 회복을 시켜야지만이 세계 경제의 침체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의 침체가 되는 거죠. 왜? 미국 쪽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가 부도가 나버리는, 그래서 어느 한 국가의 장기 침체, 일본처럼 20년의 장기 침체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어때 빠르게 회복을 좀 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원달러 지수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방송에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께서 원달러 지수 참고하셔 가지고 원달러 지수를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 시장과 그다음에 경기 상황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여러분께서 방송을 청취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 뭐 제조 PMI 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 좋은 쪽으로, 특히 유럽 쪽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도 주가에 이미 이제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께서 펼치셔야 되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시장이요,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동반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8%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어때요? 동반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서 아까 무료 카톡방 안내 드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VIP 방이 따로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이 레버리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로 지금 매수 가져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어때요? 매수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 가격을 생각해 가지고 좀 더 내려가면 사야겠지, 조금 내려가면 사야겠지 하다가 어때요? 매수 타임을 놓쳐 가지고 단기 상승이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임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내일 정도 만약에 강세를 보이다가 내일 뭐 시가에 미리 미국 쪽에서의 또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빅스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에 미국 상승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때요?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에서 뭐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VIP 회원님들 현재 레버리지 지난주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기에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이런 악조건의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기사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요, 조정이 나오면서 이중 바닥을 한번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코스피 기준에서 1439를 깰 수도 있고요,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1439를 깼다고 해서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내가 저점 매수 기회를 못했는데 조금 더 내가 싸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서 또 빠진다고 해서 공포에 떨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하는 타임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아가기 쉬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면요, 이 저점 1439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좀 더 밀리면 사야지 하다가 매수 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은 이중 바닥으로 와서 밀리면은 이렇게해서 잘 잡으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서 이중 바닥을 나오는데 1439포인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은 기회, 오히려 또 이제 살짝 이 1439포인트만 높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의 저점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복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대형주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회복을 하는 그런 순환이 되겠는데요. 왜 대형주가 먼저 회복을 하느냐? 우리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몇 개만 끌어올리면은 종합지수 차트는 쑥 올라갑니다. 근데 중소형 종목들 끌어올린다고 해서 지수가 쑥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국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 쪽에서의 우리나라 어때요? 종합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또 효과도 또 불러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 자체가 규모의 경제죠. 완성품을 만들어서 어때요?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중소형 위주의 산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가 현대, SK, LG 등 이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 밑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잘 자란 모든 제품들을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 시설도 더 많이 갖춰야 되는데, 이 대기업 쪽에서 자기가 굳이 생산 안 해도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잘 자라게 들어가는 부속품들. 그런 것들은 어때요? 하청업체를 두고 그 하청을 통해서 어때요?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어때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만약에 이 구조가 안 유래 있다면은 제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규모 경제에서 가격을 대용 다운 시켜서 가격 전략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때요? 선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게 바뀌기는 어렵죠. 왜? 한번 그런 기초적인 게 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중소기업들이 또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
이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면은 대기업 쪽에서의 문제가 되면은 중소기업도 같이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순차적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도 똑같이 대형주가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가는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LG 어때요?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막 10%, 오늘 SK하이닉스가 13% 종가로 마감을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8%, 기아차 뭐 7% 이상, 그다음에 LG화학도 어때요? 7% 이상, 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9% 이상 이렇게,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12%,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9% 이렇게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가듯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지수를 끌어올려야 하고 또 대기업들이 먼저 살아야지만이 또 중소기업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제 구조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게 보시면은 급격하게 좀 떨어졌다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레버리지까지도 좀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이 5일선을 우리가 좀 보고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5일선이 지금 오늘 어떤가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정말 잘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일선만 잘 타고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상승세는 어때요? 이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주가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블랙선이 5일선이 되는데 5일선을 올려놓고 어때요? 쭉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패턴이 나온다. 캔들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시가는 무너졌지만 종가에서는 어때요? 다시 5일선 위에 올려놓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어때요?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깨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잡아서 갔지만은 어때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가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못하셨던 분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쭉 빠져줬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졌던 것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힘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보시면 어때요?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렇게 조정이 여기서 보시면 5일선 이탈을 하잖아요. 11선, 21선까지 이탈하면서 어때요? 조정이 좀 이어지다가 다시 또 여기서 5일선 올려놓고 나서 어때요? 다시 또 올라가고 또 5일선을 이탈하면 조정이 나오고 또 5일선 올려놓으면 어때요?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5일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5일선을 계속해서 어때요? 타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갑니다. 뭐 여기에서 5일선을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뭐 1700도 갈 수도 있고 1750도 갈 수도 있고 뭐 1800도 갈 수 있고 1900도 갈 수 있고 2000도 갈 수 있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 생각하고 어때요?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뭐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5일선이라는 기준 이거 하나만 잡고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을 하셔도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각종 매스컴에서 각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어때요?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일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아니 코스피 지수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이 종합 지수를 가지고 시장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감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